안녕하세요, 주간누바의 쭈바입니다. 2월 7일 누바 소식입니다. 덴버 너게츠가 브루클린 네츠를 꺾고 시즌 29승 달성에 성공, 동부팀들과의 홈 5연전 스타트를 깔끔하게 끊었습니다. 다음 상대는 같은 연고지의 뉴욕 닉스로 이 경기를 통해 시즌 30승에 도전합니다. 8연패에 빠진 브루클린은 동부 7위로 떨어지며 이대로라면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네요. 니콜라 요키치가 시즌 14번째 트리플 더블 달성과 함께 전반까지 38점을 합작하며 승부를 접전으로 끌고 갔던 상대 카이리 어빙과 블레이크 그리핀에게 좌절을 안겼습니다. 요키치는 오늘 경기에서 이런 기록을 세웠는데요. 트리플 더블이 난무한 요즘 시대에 요키치의 수치가 그리 위협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출전 시간과 야투율을 본다면 그 말이 달라집니다. NBA 역사상 30분 미만을 뛰며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선수는 총 46명이며 요키치는 이 선수들 가운데 전체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만약 이 기록에 야투율 80%를 더한다면 이 기록은 단 7명에게만 허용되며 요키치는 에반 터너와 함께 2회로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물론 25득점 이상이란 수치까지 더하면 이 영역은 오늘의 요키치에게만 허용된 구간으로 변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최근 러셀 웨스트브룩의 부진으로 인해 트리플 더블이란 의미 있는 기록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인데요. 원래 트리플 더블이란 기록은 이 정도로 대단한 가치가 있으며 덴버 너게츠 공격의 90%라고 봐도 무방한 요키치의 경기를 본다면 이 수치가 오히려 부족해 보일 정도로 그 지배력이 무시무시합니다. 누적 193개의 트리플 더블로 역대 1위에 올라있는 웨스트브룩의 기록이 대단하고 단일 시즌 42번의 트리플 더블로 인해 MVP를 수상한 시즌의 활약은 정말 위대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MVP 수상조차 이 트리플 더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마치 요키치가 트리플 더블이란 이렇게 뛰다 보면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절대 노리고 찍어내는 퍼포먼스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 같네요. 해삼 2016-17 시즌 웨스트브룩의 퍼포먼스가 그립네요. 오늘 경기를 떠나 이번 시즌 요키치는 백투백 MVP 수상에 근접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이 끝나진 않았지만 선수의 분당 생산력을 의미하는 PER을 봤을 때 역대 1위 페이스를 달리고 있으며 이런 퍼포먼스가 시즌 종료까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에 급부상으로 잔여 시즌을 모두 뛰지 못하는 게 아닌 이상 역대 최대 수치의 PER을 기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 요키치를 영상 메인에 두고 다룬 적이 없었는데 이 기회가 왔을 때 작정하고 엄청나게 설명해 버리겠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느릿느릿해서 재미없다던 의견이 많았는데 이 의견은 신기에 오르기 전 요키치를 말하는 거고 최근 경기를 보면 요키치의 농구는 스테픈 커리의 농구만큼이나 흥미진진합니다. 우선 요키치는 이번 시즌 기준 리그에서 가장 볼을 많이 잡는 선수입니다. 그 횟수가 무려 100회가 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볼을 많이 잡긴 하지만 그 소유 시간은 1위 하든의 절반도 안 되며 무려 5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길다고 보기 힘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만큼 패스를 많이 뿌리거나 슛을 빠르게 시도한다는 건데요. 요키치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키는 선수로 그 횟수가 2위와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볼을 많이 잡되 그 소유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패스를 뿌리는 센터가 17.3개의 야투를 던지면서 11.4개의 샷 컨테스트를 받더라도 26점을 58%에 육박한 야투율을 꽂아넣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수치가 있음에도 요키치가 경기에서 보이는 지배력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야니스 아테토쿤보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연 빅맨 전성시대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가 된 요키치가 이번 시즌을 떠나 커리어 말미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참고로 요키치는 1995년생으로 이제 7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빅맨 전성시대의 선봉장에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최근 기준 MVP 레이스 1위에 올라있는 선수는 바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조엘 엠비드입니다. 엠비드는 오늘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1쿼터부터 12점을 적립하더니 총 40점을 동반한 더블더블 퍼포먼스로 혼돈의 동부 컨퍼런스에서 순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대에게 귀중한 1승을 챙기는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참고로 엠비드는 커리어 기준 10번을 상대한 시카고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요. 커리어 하이인 50득점 기록 역시 작년 2월 시카고를 상대로 세웠던 기록인 만큼 입증된 황소 사냥꾼입니다. 엠비드는 오늘 기록으로 인해 개인 통산 11번째로 해당 기록을 세웠는데요. 구단 기준 대선배 찰스 바클리와의 공동 2위 기록에서 단독 2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신의 경지에 오른 자유투 획득 능력과 화려한 개인기, 여기에 불이 붙어버린 슈팅 감각까지 최근 2연패에 빠지며 주춤했던 팀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다음 상대는 9일 리그 전체 1위의 피닉스 선즈로 엠비드가 필리건들의 환호를 받으며 불사조 군단을 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엔비드의 활약으로 인해 패했지만 더마드로자는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잭 라빈, 론조볼, 알렉스 카루소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결장한 시카고가 끝까지 추격의 실마리를 놓지 않았던 이후에 핵심 역할을 한 드로자는 단 하나의 3점 성공이 없이 개인 커리어 최다 2위인 45점을 폭격했습니다. 리그에서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선수는 지미 버틀러와 드로잔뿐이라 해당 선수들의 이런 기록은 이젠 익숙하네요. 1쿼터부터 12점으로 불을 뿜은 엔비드가 있었지만 드로잔 역시 해당 쿼터부터 14점을 올리더니 엔비드와 제대로 맞불을 놓았고 최종적으로 45점으로 엔비드의 40점을 앞서며 팀 패배와는 별개로 득점에서는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드로자는 이번 시즌 해당 기록을 2번 세우게 되며 그분 제외 시카고 구단 역대 공동 3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동부 컨퍼런스 올스타 주전에 괜히 오른 게 아님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로자는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이적하기 전 마지막 동부 소속으로 치른 2018 올스타전에서도 선발로 선정되었었죠. 드로자는 동부가 체질인 것으로 보입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이전부터 원하던 캐리스 르버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된 리키 루비오와 3장의 지명권을 얻으며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는데요. 리빌딩 버튼을 누른 인디애나는 다음 시즌 약 188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르버트를 보내면서 2022 드래프트에서 20에서 35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있는 2개의 지명권을 얻는 성과를 냈고 클리브랜드는 그토록 원하던 윙 포지션 스코어를 얻었습니다. 현재 동부 컨퍼런스 1위까지 노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클리브랜드가 제대로 칼을 뽑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인디애나는 금요일 데드라인 종료 전까지 도만타스 사보니스와 마일스 터너 트레이드를 계속 검토할 거라고 알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패하며 8연패에 빠진 브루클린 네츠는 동부 7위까지 추락하며 말 그대로 비상사태에 놓였습니다. 에이스 케빈 듀란트의 부상, 오늘 경기 후 홈경기 출전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여부는 아직도 밝히지 않는 카이리 어빙, 무엇보다 필라델피아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제임스 하든이 가장 문제겠죠. 뉴욕 데일리 뉴스의 스테판 본디에 따르면 스티븐 애쉬 감독은 하든과 대화를 나눴고 그가 장기적으로 팀에 남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하든 트레이드는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쉬 감독은 이런 루머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 하든 본인이 계속해서 남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고 구단 역시 마찬가지기에 달라지는 건 없다며 모든 루머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LA 레이커스와 뉴욕 닉스가 연장까지 가는 접전 경기를 펼쳤죠.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깜짝 활약을 펼친 말릭 몽크를 앞세워 끝내 승리하긴 했지만 이 승리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연장전 5분 동안 벤치를 지킨 러셀 웨스트브룩입니다. 이유는 있었죠. 웨스트브룩은 1쿼터에 기록한 단 하나의 야투를 제외한 모든 야투를 놓쳤고 2쿼터에 올린 자유투 득점 이후 단 1점도 올리지 못했죠. 하이라이트는 4쿼터 접전 상황에 놓친 2개의 자유투겠죠. 웨스트브룩은 어제 경기 도중 레이커스 홈팬들에게도 야유를 받았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은 본인이 부진할 때 정말 많은 질문을 하고 본인이 잘하면 별 질문을 하지 않는다며 본인 역시 이런 거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연장 당시 벤치를 지킨 것에 있어선 팀이 이겼으니 된 거라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본인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7일 주간다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 single day are the special moments that we shared. I miss you all day. I don't know what should I do. I just hope that all this will just pass by you. Everything's gonna be fine. This the shape is away. If you're together, look at me, miss you, baby. Don't forget me, I'm always looking with you. By your side, we can't get over this, baby. I'll just take away. You and me.
streets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